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한국 화장품입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기다렸던 중국 관광객이라고 하고 느낌표를 찍어 놨는데, 한국 화장품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동안 이 중국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관광객 데이터를 보면서 이 해당 종목의 이 주가의 앞으로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전망을 해보고 싶어서 이 중국 소비 수혜주의 부활 이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은 어떠할지 한번 이야기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 보고 가실 건데, 제가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시기부터 제가 지금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1년, 그리고 22년, 그리고 23년, 그리고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해당 차트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 두 개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전에는 뭐 매출액, 뭐 실적으로 나왔던 이 주가의 어떻게 보면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 22년도에 초반에 이때 뭐가 있었냐? 이 마스크 해제, 그리고 강력하게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는 중국 이런 뉴스가 막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23년 8월 달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거의 뭐 점프업, 뭐 두 배 점프업을 했는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국으로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비자를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실 긴 차트로 보자면 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물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히 실적이겠죠. 그래서 실적을 보자면 사실 2019년도 과거 데이터에 보자면 매출액이 1,300억이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170억 정도 적자였는데 2022년 그러니까 거의 뭐 3년 만에 뭐 3, 4년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그리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 적자가 끝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지금 매출액이 작년도죠. 작년도 매출액이 780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그 주가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왜 이 차트를 처음 가지고 오면서 한국 화장품이 이 중국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종목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드린 그런 변동성, 이 중국에서 뭔가 나왔을 때 이 변동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데이터로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이 데이터가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데이터인데 지금 이게 지금 방한 외래 관광객 그 중에서도 중국인인데 중국 관광객의 숫자를 지금 데이터로 나타낸 겁니다. 보면 제가 비교하기 쉽게 YOY로 23년 2월 달에는 이 방한 중국인이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23년 맞네요. 그런데 24년, 그러니까 저저번 달이죠. 24년 2월 달에는 방한 중국인이 몇 명이다? 36만 명이다. 이 양으로 거의 9배가 늘었는데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 이 크기랑 이 크기랑 비교가 되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 어떻게 보면 이 기울기도 보면 이랬던 상황에서 지금 상단에서 아예 그냥 이 관광객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 레벨 자체가 지금 점프업을 한 거니까 24년도에는 이 중국 수혜주의 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화장품이 23년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는데 이때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 영업이익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기울기를 그대로 지금 24년도에 가져간다면 24년 관광객은 여기 있겠죠. 거의 뭐 이 크기로 있을 텐데, 그러면 이 한국 화장품 이 실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데이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뭐 지도를 뭐 이렇게 소트를 하느라 이 글씨가 안 보일 텐데,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더샘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씩 매장을 보셨을 텐데, 이 전국에 뭐 수도권만 하더라도 뭐 더샘 매장이 굉장히 많고, 특히 더샘의 명동, 그리고 이 면세점에 지금 입점을 해 있습니다. 더샘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당 매장 이용하고, 명동에서 더샘 가고, 뭐 면세점에서 더샘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화장품이 가장 이 실적 개선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 데이터가 이 한국 화장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많은 소비를 할 거다라는 거는 어디서 예측할 수 있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는 지표인데, 보통 이 PMI 지표가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그리고 50 아래면 경기 수축이라고 하는데, 지금 23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50 아래였고, 최근에 50이 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 경기를 조금 볼 수 있는 지표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해서 중국 소비의 근간이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3년 기간에는 굉장히 이 하단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23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증가를 한 게 있죠. 그리고 이 증가율뿐만 아니라 이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높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죄송합니다. 중국 관광객의 지갑이 조금 열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당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로 이 주가를 한번 보자면, 네, 지금 이 중국인 관광객 비자 발급, 그리고 여기 중국 마스크 벗는다 이 뉴스를 제외하고, 일단 23년 실적은 22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도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레벨 자체가 워낙이 낮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실적 자체가 계속 하락하긴 했지만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 레벨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조그만한 이슈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들어온 중국 관광객 데이터가 앞으로 더 나온다고 한다면, 이 한국 화장품이 이 중국발 수혜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이 매물대가 이 정도 라인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가격 아래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해당 종목을 조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뭐 다양한 화장품이 있지만 더샘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에 판매 매출 비중이 꽤 몰려 있다는 점. 물론 뭐 올리브영이라던가 온라인 채널로도 굉장히 그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도 판매 채널 이 다각화에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많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 오프라인 채널 비중이 높은 이 한국 화장품 더샘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체, 화장품 기업과는 이 매출 성장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뭐 팩트에 기반한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 자리가 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자면 이렇게 뭐 괜찮아지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이렇게 낮은 레벨에 있는 거면 이거 모아가도 되는 자리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게 주가가 그럼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거는 뭐 저도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당 어떻게 보면 종목에 대한 이슈를 계속 팔로우 하다 보면 조금 이 투자의 그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한국 화장품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